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진짜 허지웅이 용서가 안 돼. 아, 거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 교수님. 왜 용서가 우리가 여기에 이거 편집해보라. 올릴 거리도 안 돼, 걔는. 저는 허지웅이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또 나와요? 그 SBS에 그 나오는 걸로. 사회 연재 하는데? 네, 나오는 걸로 SBS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허지웅은 이런 정치적 발언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시민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된다. 허지웅을. 네, 왜 그러냐. 허지웅이 대표적으로 그 일베와 친노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베는 사실 우리나라니까 이상한 대통령이니까 이게 합법 사이트로 남아있고 처벌을 받지 않지 네. 독일 같은 나라였으면요 벌써 혐오 발언으로 처벌받았어요. 아하. 그 우리나라도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혐오 발언 금지법이 지금 입법 예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미가 있네. 그 그냥 편집할 일이 아니네 이게. 그렇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뭐 인종이나 지역이나 뭐 연령이나 성이나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네네. 일베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비하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천륜을 무시한 발언을 하는 게 일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같았으면 이 사이트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없고 이미 폐쇄됐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발언한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히틀러를 옹호한다든지 또는 뭐 히틀러가 했던 일을 뭐 미화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래도 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그런데 일베라는 거는 이거는 범법행위거든요. 우리 지금 아직 혐오 발언 처벌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명예훼손과 잘못된 정말 오죽하면 일베충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노사모와 친노와 일베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게 허지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고 트윗에 썼는데 그 발언을 누가 쌍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항의를 한 그 트윗을 가지고 친노는 이렇게 갈등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한 건데 그거를 친노가 공격적이고 갈등적인 그 하나의 예로서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먼저 나를 심한 말로 우리 아버지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건 그래도 좀 참아도 내 아버지를 공격하는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다라고 했으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일체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어쨌든 트윗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트윗계를 떠났는데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왜? 영화는 자기 전문성이 있으니까 뭐 해도 괜찮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전문가가 아닌데 범죄적인 발언을 한 거거든. 친노랑 일베가 똑같다는 건. 그리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했는데 노사모는요. 일베가 없이 탄생한 조직입니다. 신자파 조직이에요. 그리고 매우 바람직한 조직이에요. 이 자발적 결사체. 그런데 허지웅이 공격을 받은 거는 친노를 또는 광노현 교육감을 사실도 잘 모르고 부당하게 공격을 하니까 자기가 공격을 받은 거지. 가만히 있는데 공격을 친노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둘이 공격하는 게 똑같으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랬는데 적대적 공생관계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새누리당과 소위 말해서 구자파 이런 게 적대적 공생관계죠. 20세기 좌우 또는 새누리당과 북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노사모는 일베가 없이 탄생했고 일베가 사라져도 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 노사모와 일베의 관계는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다. 적대적 공생관계랑은 완전히 다른 관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알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금지해야 될 사람으로서 블랙리스트에 꼭 올리고 싶은 게 시민 허지웅입니다. 블랙리스트. 근데 저는 교수님은 올리시고요. 저는요. 그런 애송이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정치적 발언의 기회가 가고 또 그 사람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사람이 그런 발언을 계속하는 거. 저는 그렇게 뿌리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마치 그 진보 진영에 한 농객처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쭉 결국 가면서 진보 진영의 농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삶의 진정한 모습인데 지금은 어떤 한 농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평론가란 타이틀을 쓰고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냥 엔터테이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대중들에게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지 본질적 영향력을 주지 않고 한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요새 예.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그 커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봐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예. 그래도 어떤 정치적 스피커가 가는 거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이명박과 노무현이 똑같다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정치적 패널로 해갖고 대선 토론을 하는 그 방송국이 정신이 나간대죠. 그러니까 그 예. 얘기가 매우 그 부적절하다는 방송국이 얘기를 정신이 예, 나간대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한창 얘기하다 보니까 음. 뭐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아, 아니,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문화 거죠. 얘기를 한 건데 예. 왜 그러면은 진중권이 과거에 그런 문화를 보였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구좌파들의 특징인데 이 권위주의 시대에는요. 근데 우리가 진중권 교수를 지금 비판하고 씹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거기서 된 건데 이 구좌파와 신좌파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문화가 권위주의적이냐 개인주의적이냐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집단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그럼 왜 20세기에는 집단주의 문화였냐? 그러니까 집단끼리 뭉쳐서 이렇게 갈등을 빚었고 물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계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집단주의가 어디가 제일 세요, 이 집단주의 문화가. 군대야. 예. 어떻게 알았어, 그거? 군대 갔다 왔어? 딱 눈치. 군대일 것 같더라고요. 눈치는, 와. 그러니까 완전히 잔머리는 비상해, 진짜. 상명하복. 예. 이렇잖아요. 우리가 전통 사회를 가보면 우리가 자연재해에 맞서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을에 리더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복종하는 네. 그런 집단주의 문화가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20세기까지 이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위계적이고 물질주의를 중시하고 물질주의를 중시한다는 것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의 빈곤으로부터 또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권위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집단주의가 중요해요. 내 집.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그렇죠. 명령체계. 그러니까 그게 안심이 되고 조직의 일원일 때 안심이 되고. 군대도 물질로부터의 불안함이 아니라 적으로부터의 불안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선멸을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 요즘에 되게 열심히 보는 미드 있는데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라고 아세요? 예, 그냥 계속 보세요. 좀비 나오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집단들이 다 약간 집단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비가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주의인 건 또 이상하다. 좀비 말고 좀비에 대항하는 좀비에 세력. 대항하는 네, 예. 살아남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생존자들. 두려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령체계가 그러니까 필요한 그게 또 거지. 기본적으로 이 맞추시네. 왕따는요, 집단주의에서 나오는 문화예요. 왕따가. 집단에 적응 못하는 사람 하나를 이렇게 벌을 주는 게 예. 사실. 그러니까 집단에 적응 못하는 그 왕따들이 쭉 모인 게 이른바 신자파들이. 신자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개인주의자들. 예, 개인주의자들. 그러네. 예? 그다음에 야 우리가 저쪽에서 왕따 당했는데 집단주의에 적응 못한 건 집단주의는 상하 명령체계인데 우리 명령체계 필요 없어. 우린 평등한 소통.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집단을 무시하는 거죠. 집단 무시하고. 예. 또 누가 요거만 딱 따갖고 친노는 왕따의 집합체 이러고 쓰겠네. 그렇구나. 재밌네. 네, 딱 진짜 재밌네요. 가기 쓰네 이제.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는요, 학교에서도 왕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일 그 왕따 하면 제일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왕따가 심한 게 이제 이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의 잔존, 권위주의 문화, 독재 문화 이런 건 하나의 집단주의거든요. 예, 예. 그것에 이런 잔존이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뭉쳐서 누구 하나를 몰아내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예. 이 엘리트 학생 운동권들도 또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이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맞서 싸워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였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박정희 권위주의와 맞서 싸우려니까 효과적이거든요. 권위주의가 사실은.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둘을 보면요. 신좌파적 성향은 김영삼 대통령이 더 있었어. 왜냐면 소통을 중시했거든.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지각을 하잖아요. 네. 참모가.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너 나가 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대요. 그럼 엄청 권위주의.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날 행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늦잠 좀 자려고 1시간 잤는데 네. 빨리 들어오라고 행사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행사였어요. 제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엉덩이를 밀고 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뒤로. 그래서 딱 앉아서 대통령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네. 대통령이 빵긋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그건 권위주의 문화네. 화내는 건 일종의. 그렇죠. 근데 그 무안해해서 제가 고개도 못 들고 엉덩이를 밀고 들어가서 딱 들었는데 대통령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빵긋 웃으시는 거는 괜찮아. 지각할 수도 있지. 이런 네.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타인에게 인자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의에는 공적인 일에 굉장히 분노했지만 사적으로는 너무 엄격함이 없으셨어요.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